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지난번 4라운드 경기 끝나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못 나가겠고 주말에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한번 썰이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서킷 주행을 하고 레이싱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뭘까요? 그리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심심하면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오늘 답변을 드려볼까 해요. 서킷 한 번 가는데 돈 얼마 들어가나요? 자, 이게 간다는 것 같은데 의외로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어떤 차로 서킷을 가냐, 그리고 드라이버가 어떤 수준의 주행을 하냐, 그리고 차량의 세팅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돈이 뭐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차종별로 서킷에 갈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볼까 해요. 자, 먼저 살펴볼 차는 뭘 먼저 살펴볼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서킷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차, 우리의 자랑스러운 N, 정의선 회장님과 맥주만 형님의 혼이 실린 K-펀카, 스포츠 드라이빙의 가성비 차량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으로 서킷을 타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타이어나 오일 같은 경우는 한번 타고 왔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체 주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몇 번 갔을 때 한 번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나눠가지고 1회에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킷 3번 갔다 왔을 때 엔진 오일을 한 번 교체한다 그러면은 10만원이다 그러면은 10 나누기 3 해가지고 1회 비용은 뭐 3.33이다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해요. 주행하는 페이스는 완전 서킷에 입문하는 생초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타이어를 지지고 쓸 줄 아는 그 정도의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벨로스터의 아반떼 N으로 서킷 갈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돈, 라이센스와 세션 비용. 서킷에 갈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서킷 라이센스입니다. 국내 어느 서킷이나 각자의 라이센스를 발행하고 있고, 이게 각각의 서킷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해요. 신규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 비용이나 갱신 비용이나 다 우리 국내 서킷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킷 좀 타신다는 분들은 1년에 서킷 10번 정도 가시니까 그러면은 뭐 한 번 갈 때 10,000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주행을 하는 비용, 세션비가 들어가죠. 보통 20분이 1세션입니다. 그리고 이 1세션을 주행하는 비용이 50,000원이에요. 서킷 주행하는 분들이 뭐 보통 적게는 하루에 2세션에서 많게는 뭐 6세션까지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6세션 한번 타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막 온몸을 막 때려 맞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인 하루 4세션으로 잡고 보자면은 5 곱하기 4, 20만원이 들어갑니다. 라이센스비랑 세션비가 하루에 21만원. 자, 두 번째는 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바로 요즘 무시무시하게 비싸진 그거, 기름값. 사실 이게 뭐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 내가 출발할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서킷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도 막 가격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서울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장 많이 사는 서울 기준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행을 하는 인제 스피디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기름값을 따져보도록 하죠. 보자면은 서울에서 인제 스피디움까지 왕복거리가 320km 정도네요. 서울시청에서 인제 스피디움. 그리고 제가 베렌을 타고 왕복하면은 보통 연비가 한 14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20 나누기 14 하면은 약 23리터. 그리고 인제 서킷 길이가 3.9km죠. 그리고 한 세션에 보통 한 8랩 정도 돕니다. 하루에 4세션 주행하니까 3.9 곱하기 8 곱하기 4 하면은 약 125km. 베렌이나 아엔, 요런 N들이 서킷에서 주행할 때 연비가 한 리터당 2.5km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5 나누기 2.5 하면은 50리터 들어가네요. 그래서 하루 주행했을 때 왕복하면은 대략 73리터의 연료가 소모가 돼요. 마침 계산하기 쉬우라고 요즘 고급유가 딱
2,000원이니까 73 곱하기 2,000원 하면은 146,000원. 그리고 통행료도 빠뜨릴 수가 없죠. 왕복 약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 돈은 서킷 주행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인 타이어입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야 타이어 몇 년에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죠, 다들. 하지만 서킷 뭐 몇 번 갔다 오면은 타이어 호로록 써버리는 거. 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 사이즈 245-40R18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국민 하이그립 타이어인 SUR 포지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146,000원에 무료 배송을 해준다는 게 있네요. 그리고 장착비를 한 짝당 보통 2만원으로 치면은 한 짝을 장착하는데 166,000원이 들어가요. 전륜 차량들은 이 타이어 알뜰하게 쓰는 법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앞 타이어를 엄청나게 쓰고 뒷 타이어는 거의 닳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킷을 주행하는 거는 빨리 타려고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타이어는 새 타이어일 때 가장 빠른 랩 타임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뒷 타이어는 오히려 좀 리어를 자유롭게 돌게 하기 위해서 그립을 좀 조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잡기 때문에 공기압을 많이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뒤는 뭐 새 타이어를 껴줄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좀 빠르게 타시는 분들은 리어가 좀 흐르는 걸 허용해가지고 빨리 타려고 하니까 리어 그립은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새 타이어 낄 필요가 없고 앞에만 새 타이어를 계속 바꿔주면서 좋은 그립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뒷 타이어는 계속 그대로 쓰고 앞 타이어만 신품으로 바꿔주면 좋아요. 보통 4세션 주행하고 나면은 앞 타이어 편마모가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앞 타이어는 하루 주행하고 좌우를 바꿔주면 좋아요. 뭐 그냥 휠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 타이어들이 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휠에서 타이어를 뽑아가지고 좌우를 바꿔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속된 말로 도리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뜰하게 쓰는 방법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신품 타이어 한 대분을 구입해서 장착을 합니다. 뭐 앞뒤 다 4짝이죠. 그리고 하루 4세션 주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 타이어를 좌우 도리까이를 합니다. 도리까이도 탈착공임 2만원, 2만원씩 4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서킷에 가서 4세션 주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 타이어는 이제 다 쓴 거예요. 다 썼고 이날 주행을 마치고 다시 앞만 신품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4세션 타고 도리까이 하고 그 다음에 타고 또 앞에 바꿔주고. 이게 좀 말로 설명하니까 감이 잘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표로 준비를 지금 해봤습니다. 예. 조금 뭐 표로 보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0회 주행을 했을 때 166,000원짜리 신품 타이어가 12짝이 들어가고요. 166,000원 타이어 12짝이니까 대략 200만원. 그리고 도리까이 4만원 들어가는 도리까이를 5번 했기 때문에 20만원. 그래서 10번 주행했을 때 타이어 비용이 220만원 들어가네요. 이걸 10번 주행했으니까 220만원 나누기 10 하면은 1회 주행에는 22만원이 들어갑니다. 와. 그 다음은 브레이크. 네 번째는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던 거 돈 아끼면 큰일 난다 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브레이크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생순정 패드에 생순정 브레이크 액으로 서킷을 타가지고 페이드가 나는 모습까지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꼭 서킷을 탈 때는 내열성 좋은 패드와 브레이크 액을 사용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자, 그래서 벨의 나엔용, 입문용으로 쓸만한 패드를 찾아보면은, 페로도 2,500이 괜찮겠네요. 이게 보니까 패드가 한 25, 6만원 정도 하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공이면 한 4만원 잡으면은, 한 번 교체할 때 한 30만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패드를 교체했다고 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4세션 잡았을 때 한 5일 정도 주행을 하면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20세션 주행을 하고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패드를 쓰는 만큼 소모량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이게 내열성이 그만큼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뭐 좀 남아있을 때 더 쓸까 하지 말고 꼭 좀 일찍 교체해 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고요. 5회 30만원이니까 패드 교체 비용은 1회 6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서킷용 패드를 사용하면은 순정 디스크는 소모품이 되어버립니다. 패드 교체할 때 이 디스크 교체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디스크 가격에 공임까지 하면은 요것도 한 20만원 되네요. 그러면은 1회에 4만원 꼴이죠. 그리고 브레이크액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용하는 게 패러도 슈퍼포뮬러 브레이크 액인데 이게 좀 되게 괜찮아요. 제가 여러 개 써봤는데 이게 뭐 한여름에도 경기도 잘 버티고 좀 좋더라고요. 패드 디스크 교체할 때 같이 교환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1회에 한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일류,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복잡하게 다른 오일 넣을 거 없이 순정 오일인 현대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를 넣겠습니다. 이게 뭐 순정 오일치고 비싸 보이지만 제가 이걸로 경기도 뛰어봤거든요. 그랬는데 뭐 경기도 버티더라고요. 가격값은 충분히 하는 좋은 오일로 보이고요. 그리고 12,000원짜리가 베렌아인에 5통씩 들어가니까 공인 포함하면은 요거 한 9만원? 보통 다들 서킷 3번 정도 가면은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줍니다. 그래서 4세션씩 3번, 한 12세션 타면은 엔진오일 갈아줘요. 그럼 9 나누기 3 하면은 한 회 갈 때 3만원 엔진오일 가격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다들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미션 오일인데, 이게 스포츠 주행, 가혹한 스포츠 주행을 하고 나면은 오일 빼보면은 쇳가루가 좀 나와요. 그래서 서킷 주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 하시는 분들은 미션 오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너무 이렇게 교환 주기를 앞당기실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2번 갈 때 1번 정도 미션 오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동 미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많이 넣는 게 레드라인 GL4 요거 많이 넣고요. 이걸로 하면은 서킷 주행 6회당 1번 교환하니까 1회 한 2만원 꼴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서킷 10번 다녀왔으면은, 한 시즌 다녀왔으면은 냉각수도 한번 갈아줘야죠. 순정 넣어가지고 뭐 하면은 한 10만원? 그러면은 한 번 갈 때 1만원 꼴이네요. 자, 벨로스터의 나반땐 서킷 주행 하루 4세션 기준 정리를 해봅시다. 라이센스비 만원, 그리고 세션비가 20만원. 아, 근데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9월 1일자, 2022년 9월 1일자로 인제스피디움이 세션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무려 20%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4만원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연료비 146,000원, 통행료 15,000원, 타이어 22만원, 브레이크 패드 6만원, 디스크 4만원, 브레이크액 3만원, 엔진오일 3만원, 미션오일 2만원, 냉각수 만원. 다 더해보니까 하루 타는데 82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딱 차에 들어가는 비용, 정말로 딱 차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을 한 거고, 당일치기로 서킷 다녀와 보신 분들은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날에 보통 하루 자게 되는데, 숙박에다가 가서 뭐 먹는 돈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N이 82만원이니까 요새 N만큼 서킷에서 많이 보이는 BMW M으로 서킷을 가보면은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먼저 라이센스비 만원에 세션비 24만원 들어가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통행료도 15,000원 똑같이 나오고요. 하지만 배기량이 늘어난 만큼 기름을 꽤나 퍼먹습니다. 인제 왕복하면은 제가 보통 M2로 왕복했을 때 한 리터당 12km 연비? 그렇게 가더라고요. 320 나누기 12 하면은 26.7리터. 그리고 서킷 들어가면은 연비가, 와, 2km 나오나? 거의? 한 세션 8랩씩 4세션 기준 125km니까 125 나누기 2 하면은 62.5리터. 약 90리터 사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고급유 2,000원 하면은 기름값 18만원. 벌써부터 N보다 확 늘어났죠. 자, 그리고 타이어는 M 타시는 분들이 세팅마다 쓰는 타이어랑 타이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기준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편하게 순정휠에 껴지는 거 기준으로 SUR 포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론트 타이어가 24540 19, 그리고 리어가 27535 19 정도고요. 요거 무료 배송으로 되는 거 찾아보니까 165,000원, 175,000원짜리가 각각 있네요. 뭐 19인치라고 이것도 뭐 돈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장착비 2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 대분이 76만원입니다. BMW M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전륜 구동인 베렌과 다르게 앞뒤가 거의 균일하게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전륜, 후륜 둘 다
하루 타고 좌우 도리가이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더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품 타이어 장착비 76만원에다가 도리가이 비용 8만원, 84만원이죠. 근데 요게 이틀 타면은 끝나니까 반 나누면은 42만원 들어가네요. 와, 타이어 비용 만만치 않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도 전륜과는 다르게 앞뒤 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페로도 1.11 기준으로 앞뒤 교환 비용이 한 66만원 나오겠네요. 리어 패드는 프론트보다 2배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서킷을 10번 탄다고 했을 때는 프론트 2회, 리어 1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돈이 한 번 주행할 때 10만원 꼴입니다. M 순정 디스크는 베렌보다는 좀 잘 버텨주는 편이어가지고 리어는 그래도 한참 쓸 수 있고요. 프론트는 10회 주행할 때 한 번 정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회에 6만원 꼴 들어가고 브레이크액은 똑같이 1회 주행당 3만원으로 잡을게요. 3000cc 6기통이라 가지고 오일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출력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오일도 좀 좋은 걸 넣어줘야 되나? 하면은 제가 자주 쓰던 익스트림 오일이 리터당 2만원짜리고요. 이게 7통 들어가니까 14만원이죠. 그리고 오일 필터가 더럽게 비싸요. 현대는 뭐 한 2-3천원 밖에 안 하는데 BMW 오일 필터는 한 3만원 돈? 오일 7통 들어가지 오일 필터 비싸지. 거기다 공유까지 하면은 오일 한 번 가는데 한 20만원 들어가네요. 얘도 서킷 3번당 오일 한 번 교환하면은 편하게 한 번에 7만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만만치 않다. 미션 오일은 DCT라서 수동 차량만큼 자주 갈아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시즌 서킷 10번 갔을 때 한 번 정도 갈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후륜이라 가지고 디퍼런셜 오일도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DCT 오일 갈 때 디퍼런셜 오일도 같이 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마력차 열 먹지 말라고 냉각수도 좀 좋은 거 넣어주면은 포르텍 쿨런트 이런 거 넣어주면은 이렇게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냉각수 좋은 거 좀 해가지고 싹 교체하면은 이것도 서킷 한 번 갈 때당 한 6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해봅시다. 라이선스비 만원, 세션비 24만원, 연료비 18만원, 통행료 15,000원, 타이어 42만원, 패드 10만원, 디스크 6만원, 브레이크액 3만원, 엔진오일 7만원, 미션오일, 디퍼런셜 오일, 냉각수, 기타 케미컬 이렇게 다 해가지고 6만원. 이거 다 합치면은 118만 5천원이야. 와우, 무섭다. 아, 저도 이거를 이렇게 따져본 게 처음이거든요. 어쩐지 내가 M2를 탈 때 이 허리가 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만하네요. 여기다가 뭐 세팅에 따라가지고 제가 쓰던 AR1 같은 세미 슬릭급 타이어나 아니면 뭐 A052 같은 타이어나 아니면 슬릭 타이어 이런 거 끼시고 그리고 오일 좀 좋은 거 먹이겠다. 코프란 아니면 모툴 이런 거 먹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한 120만원 돈으로 M 타면은 이거 좀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좀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없을까? 야, 뭐 베렌도 80만원 넘게 들어가고 M으로 갈라니 거의 뭐 120만원 돈 들어가고 좀 저렴하게 탈 게 없을까? 그러면은 N이 나오기 전에는 서킷을 1.6 터보들이 지배했었습니다. 아반떼 스포츠, K3 GT, 그리고 좀 최근에 나온 거는 아반떼 N9 이런 것들. 지금까지도 트랙 대회와 레이싱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들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폴쿱 정도도 여기 같이 껴넣으면은 괜찮겠네요. 얘네들로 한번 타보면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예,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비 만원, 세션비 24만원 들어가는 거 동일하고 왕복 연비는 얘네들로 가면 한 15km 리터당? 그러면 서킷 연비는 한 3.5? 기름값 이렇게 치면은 기름값 한 12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 차들이 자주 쓰는 타이어 사이즈가 둘두로 4517 그리고 SUR 포지를 사용했을 때 이거 찾아보니까 무료 배송이 한 11만원이네요. 전륜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벨로스터 N의 타이어 교환 방식으로 10회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타이어 신품 12개 도리가위 5회 해가지고 1회 비용이 14만원. 야, 아까 M40 얼마야? 아까 M42만원에 비하면은 엄청 싸다. 14만원이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차가 가볍기 때문에 상시인에서 나온 TP 요거 껴주셔도 충분히 버티고요. 순정 디스크도 매우 저렴해가지고
패드랑 디스크 다 교환한다고 했을 때 하루 탈 때 한 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외의 오일류는 베렌이랑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합치면은 라이센스비 만원, 세션비 24만원, 연료비 12만원, 타이어 14만원, 패드 3만원, 디스크 2만원, 브레이크액 3만원, 엔진오일 3만원, 미션오일 2만원, 냉각수 만원, 65만원. 65만원. 자, BMW M으로 서킷 타는 가격의 절반,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차종을 더 언급해 보자면은, 제가 타왔던 86 같은 경우는 연비랑 그리고 타이어, 오일 교환에 들어가는 돈은 현대기아 1.6T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가 좀 비싸가지고 86으로 탄다면은 현대기아 1.6 터보랑 벨로스터 N, 아반떼 N 여기 중간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젠쿱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타이어 사이즈도 커진 만큼 RN, 베렌과 M 사이 정도로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차가 하나 있는데 제가 타는 미아타입니다.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지우개로 유명한 SUR 포즈를 꽂아도 서킷을 한참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소모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한참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막상 미아타는 소모품적인 면에서는 현대기아 1.6 터보보다 서킷 타는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자, 차량과 성능에 따라서 서킷 주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감이 좀 오시나요? 제가 언급한 차종들이 아니어도 대충 보시면은 내 차가 어느 정도 돈이 나갈 거라고 내 뭐 타이어 사이즈나 브레이크 패드 뭐 이런 거 감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언급한 내역들은 꼭 갈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만 언급을 했고 서킷 주행을 하면서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일반 주행할 땐 소모품이 아닌데 서킷 주행을 하면 소모품이 되는 것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서킷을 어떤 차로 입문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리한 금액을 보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극단적으로 현기 1.6 터보랑 BMW M을 비교해보면은 일단 차량 금액부터 몇 배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주행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사고랑 차량 트러블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BMW M으로 주행하려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량 구매 가격 아끼고 서킷에 주행하는 비용 아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좀 저렴한 차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킷을 더 많이 타고 더 공격적으로 타는 게 저는 실력을 늘리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빠른 랩 타임을 위한 차량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뭐 전륜이나 후륜이나 다 똑같아요. 저마력 전륜을 탄다고 해서 고마력을 못 타는 게 아니라 저마력 전륜도 잘 타는 분들한테 딱 차 주면은 금방 적응하시고 금방 잘 타시거든요. 한 차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어떤 차든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서킷 가면 얼마나 들어요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자체도 좀 추상적이고 답변 드리기도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번 열심히 계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차든지 저 같은 월급쟁이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일반적인 분들이 한테는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서킷 한 번 가기가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선택에 따라서 가성비를 추가하면서 탈 수 있다는 점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재밌고 도움되셨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